사용을 했을 때 왜 주름이 좋아지는가라는, 그리고 딥 링클에 파인 라인에 인젝션 했을 때 왜 피부가 이렇게 주름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도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4달이 지나도 스킨비브를 인젝션한 부위는 이 깊은 주름이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인젝션 해도 치료가 잘 되고, 스킨비브 단독으로 이제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인젝션 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스킨 퀄리티가 이렇게 좋아지고, 러프니스나 레드니스, 하이드레이션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D 이미지로 구현을 해봤는데요. 치료 전에는 이제 모공과 이 아주 잔주름들이 많이 보이던 피부가 시간 한 달이 지난 직후에, 한 달이 지난 후에 모공도 작아지고 크래피니스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킨 피부가 이렇게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얼굴에 생긴 깊은 주름, 볼주름이나 세깅은 다른 모달리티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볼에 있는 주름에 관련해서는 타입 5로 분류를 하고 그에 맞는 모달리티를 소개하고 있는 논문이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볼주름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타입 2를 제외한 1, 3, 4, 5는 다양한 모달리티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타입 1, 3, 4, 5는 볼륨 필러나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를 같이 치료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입 2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의해 생긴 주름이기 때문에 뉴로 모듈레이터나 메카니컬 마이어 모듈레이터를 사용해서 교정하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노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달리티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그러면 AA 시그니처와 접목을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논문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논문에서는 펑셔널 리가먼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김희진 박사님께서 리테니 리가먼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펑셔널 리가먼트가 아나토미컬하게 아니면은 임상에서 우리가 진료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저도 펑셔널 리가먼트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진료를 하려고 이제 환자들 수파인 포지션을 했을 때 그 포스테리어 파트와 안테리어 파트, 메디얼 페이스에 경계가 생기는 것을 확인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접하고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사실상 이 펑셔널 리가먼트의 포스테리어 파트는 굉장히 픽스드 되어 있고 뭔가 이쪽을 당겼을 때 얼굴 안쪽이 다 당겨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펑셔널 리가먼트 뒤쪽에다가 제품을 넣는 것은 굉장히 리프팅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펑셔널 리가먼트에 대한 개념을 오늘 머릿속에 꼭 가지고 가셔서 진료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미컬 네임은 템포럴 리가먼트와 라테랄 칸투스, 그리고 자가마틱 리가먼트, 마지테릭 리가먼트를 연결한 선이 이 펑셔널 리가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A 시그니처에서는 이 펑셔널 리가먼트 뒤쪽에 제품을 넣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인데요. 30살 여자 환자이시고 피부도 굉장히 하얗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얼룩덜룩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늘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특징을 보이는 환자인데요. 그래서 환자를 제가 평가했을 때 스킨 톤이나 텍스처가 이레귤러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페이셜 컨투어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정확하지 않고 그늘짐이 많고요. 예쁘기는 하지만 미드 페이스가 굉장히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테리어 미드 측의 볼륨도 떨어져 보이고요. 그리고 나조라별 폴드에 가만히 있는데도 스태틱 윙클이 보이는 소견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템플 할로우니스가 심하고 이쪽에 보면 선 멘탈 익시스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칭이 맞지 않다는 것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만의 AA 시그니처 스킨 어프로치 방법을 좀 짜봤습니다. 펑셔널 리가먼트 뒤쪽에는 좀 하드한 제품을 사용을 해서 환자의 얼굴이 극도로 좀 리프팅이 될 수 있도록 볼륨화나 볼룩스를 사용해서 리프팅 코드를 활용을 했고요. 안테리어 미드 측에는 볼 리프트와 그리고 립을 자세히 보면은 어퍼립에 약간의 노치가 있어서 이 부분에도 볼 리프트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보톡스는 시술 한 달 전에 글라벨라 라인과 크라우핏의 시술을 미리 했고 정량 가이드라인대로 시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 어프로치에 하이라이트인 스킨 비브를 칙과 스택 라인에 직접 인젝했습니다. 이 치료에 임하면서 저도 좀 욕심이 나서 용량을 좀 자유롭게 한번 써봤는데요. 볼륨화는 총 4cc 사용했고 볼룩스는 6cc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침 프로젝션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용량을 늘렸는데 이것은 환자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선택사항인 거지 용량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볼 리프트에서는 안테리어 그리고 안테리어 미드측 그다음 립 그다음에 나조라벨 폴드에 토탈 3cc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킨 퀄리티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스킨 비브를 칙에 1ml 좌우해서 토탈 2cc를 사용했고 한쪽은 클래식하게 마이크로 드러플 인젝션을 하였고요. 반대쪽은 캐뉼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조라비아 폴드에 0.25cc를 다이렉트 인젝션 좌우에서 토탈 0.5cc를 하였고요. 마리오넬 라인에 오랄 커뮤셔에 0.25cc씩 주입했고 보톡스는 글라벨라 라인에 20, 그 다음에 크라필 라인에 24 유닛을 사용해서 토탈 44유닛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술한 영상을 촬영했는데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일라스트 의원의 이승희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시술할 환자는 30살 여자 환자이시고 얼굴이 윤곽이 깨끗해 보이지가 않고 중안부가 처져 보이고 그리고 피부에 트러블이 이유 없이 생기고 피부 톤이 좀 깨끗해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스킨 360 프로그램에 맞춰서 시술 플랜을 짜보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스킨 톤과 텍스처와 그리고 글로시한 피부가 될 수 있도록 스킨 바이브 시술을 위주로 해서 환자의 윤곽과 그 다음에 미드페이스 일롱게이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술 플랜을 짜보았습니다. 시술에 앞서서 한 달 전에 이미 미간과 눈가의 보톡스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환자의 잘고마틱 알치의 포스테리어 파트가 작아서 저는 캐뉼링을 해서 CK1 코드를 볼륨화 0.5cc를 주입했습니다.
아직까지 AA 시그니처에 대한 가이드가 시술법에 대한 가이드가 정확하지 않아서 MD 코드에 준해서 시술했습니다. 제가 기요코 카토 선생님께 사사를 받아서 최대한 MD 코드에 최대한 표준화된 방식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T1 코드를 인젝하고 있습니다. 펑셔널 리가먼트의 이제 포스테리어 파트를 먼저 한다는 것이 기존의 MD 코드랑은 좀 다른 시술 순서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조금 더 슬림해지고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JW2 코드로 포스테리어 파트를 최대한 극강으로 당겨 올리려고 볼룩스를 0.5cc 정도 주입했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하게 패닝으로 주입을 했고 몰딩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잘 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디블라 앵글에 볼룩스로, 차트에는 볼루마로 되어 있는데 볼룩스를 주입했고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볼룩스를 주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C코드로 가서 침 프로젝션을 만들었고요. 그 MD 코드 C2에 해당하는 코드죠. 안테로그레이드하게 지금 볼룩스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멘탈리스 위 서큐에 C2 코드를 했고 C1을 먼저 하고 C2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JW 코드를 이제 시술하는 모습인데요. 환자가 턱이 좀 아래쪽으로 길어질까봐 여기서는 토탈 0.7cc를 주입했습니다. 하고 리파인먼트를 위해서 CK3를 볼 리프트로 주입을 하였고 서포트를 더 만들기 위해서 딥말라페페드에 볼 루마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주라벨 폴드에 볼 리프트를 0.5cc 주입했습니다. 이때도 안테로그레이드하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술을 했고요. 조금 넘어가서 침 프로젝션을 위해서 지금 볼룩스를 주입을 했고요. 들어서 이제 LP1과 LP6를 해서 자세히 보면 이제 환자의 어퍼립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했고 M자 쉐입의 입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정하기 위해서 립필러를 시행하였습니다.
몰딩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한 시술, 앞에 보여드린 시술은 시그니처의 어떤 선택상, 스킨 어프로치의 선택상이고요. 환자의 어떤 결과물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환자를 위해서 다른 AA 시그니처를 병합한 것이고요. 이제 스킨 퀄리티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스킨 피부를 시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스킨 피부를 인젝을 하고 원래 표준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이렉트 인젝션을 하고 캐뉼링을 하는 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또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방법은 기존에 다들 하시던 방법이죠. 그래서 1cm 간격으로 그리드를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하지 말아야 할 곳을 표시를 하고 그리드를 그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주름이 있는 곳을 표시를 하고 웃었을 때 이렇게 환자의 주름이 생기는 곳을 파악을 하고 캐뉼링 할 곳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1cc를 주입해서 거의 0.05 정도의 cc 정도를 이제 주입을 하였고 시술할 때 주의할 거는 이제 왼손으로 시린지를 고정을 하고 층이 정확하게 맞춰졌다고 느껴지면 딱 고정한 상태에서 주입을 하고 천천히 주입합니다. 주입할 때 주의할 것은 여러 원장님들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인데 인젝을 하고 1, 2초 있다가 니들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체 볼에 시술을 하고요. 다이렉트로 인트라더멀 레이어에 스킨 비브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사실은 나조라벨 폴드의 스태틱 링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화의 가속도가 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킨 피부가 직접 주입이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펙트로 인해서 노화가 좋아지는 것이다. 노화가 치료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노화를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편 캐뉼링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이제 더미스를 긁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캐뉼링을 하시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좁은 면적을 할 때 캐뉼링을 오히려 반대로 좁은 면적을 시술할 때 캐뉼링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도 인트라더멀 레이어에 스킨 비브를 인젝하고 지금 사용한 니들은 33G 나노 니들입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 사진인데요. 이제 의도했던 대로 극강으로 좀 리프팅이 된 것이 보이고 여기에 이제 썸멘탈 스킨 액세스가 조금 달라붙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스테디 링클들이 이제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시술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붉거나 어색하지 않고 환자 얼굴에 이제 섀도잉이 사라져서 매끈하고 건강해 보이고 좀 덜 피곤해 보이고 얼굴에 전체적인 균형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들이 개선된 것이고요. 이제 고개를 숙였을 때 그늘들도 많이 사라졌고 앞볼 그리고 나주라벨 폴드 이런 것들이 개선됐고 확대해서 보면 정말 이 팔자와 이가 주위가 확연하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환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케이스는 제 이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준비한 케이스고 이거는 정말 실제 케이스인데 제 환자인데요. 그 나주라벨 폴드에 볼 리프트와 스킨 비브를 활용해서 시술을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팔로우를 했거든요. 근데 주름이 아직까지도 잘 좋아지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환자가 이 시술을 계기로 필러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또 시술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시술을 했고요. 이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훨씬 더 보기가 좋으시죠. 그래서 2세션만으로 환자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사진은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진인데요. 굉장히 시술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막 눈물을 글썽글썽했던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는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분도 필러에 대해서 앞에 분도 필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셨는데 이분도 필러에 대해 부정적인 어떤 견해가 있으셔서 나눠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술한 거는 라테랄 템플과 그 다음에 CK CK1, CK4에 이제 인젝션을 하고 그다음에 나주라벨 폴드에 시술을 했고 스킨 비브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10개월 후에 저를 다시 만났고 그다음에 한 번에 더 스킨 비브를 인젝을 하고 안테리어 칙이랑 티어트로프를 치료를 한 다음에 한 달 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필러를 사용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얼굴로 되었습니다. 환자분이.